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던진 그 말이 아이의 가슴을 꿰뚫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다 털어놓으면 아이는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 솔직함은 언제나 미덕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솔직함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숨기지 못한 말, 감추지 못한 진실은 아이의 인생을 영영 뒤틀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아이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아이는 공부가 아니라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부부 갈등을 아이 앞에서 폭로하는 순간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며 평생 관계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짐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숨겨야만 아이가 살아남는 진실이 있다. 오늘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수록 혀를 깨물고라도 숨겨야 할 5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일부, 부모의 희생을 과장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내가 너를 위해 고생했다라는 말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걸까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늘 술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내 인생은 전부 너희를 위해 바쳤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의 고생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기쁘지 않았고 취직을 해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부모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족쇄가 됩니다. 자녀는 감사보다 죄책감을 먼저 배우고 사랑보다 부담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이의 뿌리를 꺾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는 말을 무심코 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까? 아니면 짐이 된 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까? 사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종종 자신의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아이에게 비지식을 심어주곤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어.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아들은 결국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즐거움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번번이 무너졌고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정말 많이 버티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자녀에게 직접 쏟아내는 순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를 기르려면 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라. 부모가 울타리를 버리면 아이는 바람에 쓰러진다. 부모의 희생을 자랑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그 바람을 맞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 앞에서 스스로의 고생을 견뎌내고 그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빙자한 희생의 자랑은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며 나는 감사해야 한다보다 나는 빚지고 있다를 먼저 배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뒤바꿀 만큼 큽니다. 여러분, 부모의 고생담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묻어두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너 때문에 희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소중하다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순간은 부모가 자신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묵묵히 지켜줄 때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아이의 힘이 되고 부모의 절제는 아이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부모의 희생은 자랑이 아니라 묵묵히 삼켜야 할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자유로워지고 부모는 더 깊은 존중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두려움과 불신의 언어를 삼켜라.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길,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길을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험하다, 사람은 믿을 놈이 없다. 너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고 만다. 이 말은 분명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불신은 아이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칼날이 되곤 합니다. 어릴 적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집안에서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투성이다. 친구도 결국 다 떠난다. 너는 항상 혼자 설 준비를 해야 한다. 소년은 처음에는 그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와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 친구도 언젠가는 날 떠나겠지라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는 직장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도 나를 속이려 드는 건 아닐까? 언제든 나를 배신할 거야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늘 방어적인 태도로 살았고 아무도 완전히 믿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이 자식의 인생을 철창처럼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불신과 두려움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심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아이는 세상을 도전의 무대가 아니라 회피해야 할 전쟁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은 기회가 와도 움츠러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누군가 웃으며 다가와도 저 웃음 뒤에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진짜 전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조심해라, 믿지 말아라는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넌 할 수 있다, 세상은 힘들어도 그 속에 길이 있다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섭다. 네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늘 의지할 곳을 찾아라. 처음엔 이 말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스스로 결정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대학 전공을 고를 때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늘 부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처럼 자라버린 것이죠. 부모의 두려움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부모가 늘 불신을 말하면 자녀는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가 희망을 말하면 자녀는 세상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가 두려움을 배워 움츠러든다면 그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세계를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라면 두려움을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삼켜야 합니다. 불신을 말하기 전에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믿음과 격려만이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의 가슴에 남아야 할 말은 세상은 무섭다가 아니라 내 안에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부모가 두려움을 삼킬 때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용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음 걸음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됩니다. 3부. 자녀의 삶을 대신 설계하지 말라.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안정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의 선택을 자신이 직접 정해주고 싶어집니다. 이 길로 가야 안전하다. 저건 위험하니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레 나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과 미련을 덜기 위한 것일까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을 꿈꿨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된 길은 공무원뿐이다. 네가 꼭 이뤄야 한다. 아들은 처음엔 아버지의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부모의 기대 앞에 늘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험 공부를 시작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자신이 아니라 부모에게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렸다. 그 고통은 그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했으니 너는 꼭 해야 한다. 이 길만이 옳다. 다른 선택은 없다. 이런 말은 사랑의 탈을 쓴 강요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길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막지 말고 스스로 걷게 하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의로 아이의 길을 정해준다 해도 그 길은 결국 부모의 길일 뿐 아이 자신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를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침반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딸이 예술가의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예술은 배고픈 길이다. 너는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한다. 결국 딸은 부모의 뜻대로 안정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일을 해도 성취감이 없었고 매일이 반복되는 하루에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부모는 딸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딸의 영혼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섭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만 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설계하면 그 순간부터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독립해야 할 때 그림자가 사라지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의 말은 아이의 하늘이다. 그 하늘이 좁으면 아이의 세상도 갇힌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제한하는 순간 아이의 하늘은 좁아지고 그 좁은 하늘 속에서 자녀는 날개를 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길을 스스로 걷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도 돌아가면 다시 서는 것도 모두 아이의 몫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을 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힘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아이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는 순간 사랑은 굴레로 변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를 존중할 때 그제야 아이는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부모의 간섭은 울타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길은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흔히 하는 또 다른 실수, 자녀의 마음을 더 크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와 경쟁심입니다. 사부, 비교와 경쟁심을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쉽게 던지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옆집에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벌써 승진했대. 내 사촌은 벌써 애도 낳았다.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비교를 통해 동기부여를 주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는 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부모의 입을 통해 찍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부모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너보다 더 잘하는 애가 많아. 내 친구는 벌써 전교 1등이야. 칭찬은 잠깐이었고 비교는 늘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점수를 올려도 기쁘지 않았고 상을 받아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부족한 아이일 뿐이다. 이 생각이 평생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는 무엇을 해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을까 떨어질까 하는 불안 속에 살았고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레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비교가 남긴 상처는 그만큼 깊고 오래갔습니다.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부모에게 늘 듣는 말은 옆집 아들은 벌써 과장이래. 내 친구는 벌써 집장만 했다더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되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나는 늘 뒤처져 있는 사람인가? 나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닌가? 그는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도 결국 비교로 끝나는 대화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비교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극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 속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그 말은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비교가 형제 사이에도 깊은 골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 집안의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일찍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는 항상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 좀 봐라.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작은아들은 부모의 말에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심어준 시선 때문에 형이 원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형제 사이의 우애는 사라지고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비교가 형제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자녀의 가치는 옆집 아이, 친척, 친구와 견줄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을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부모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존중하고 싶다면 비교의 언어를 삼켜야 합니다. 자녀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친구는 더 잘하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하니? 그 순간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이의 심장을 조이는 족쇄가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입니다. 부모의 눈 속에서
온전한 자신으로 인정받을 때 아이의 자존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5부. 가정의 문제를 과도하게 털어놓지 말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무심코 털어놓을 때입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한다. 나는 너희랑 친구처럼 솔직하다. 겉으로는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생활고에 지쳐서 중학생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밀렸다. 내일까지 돈을 내야 하는데 큰일이다. 엄마는 정말 지쳤어. 딸은 어린 마음에 엄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머릿속은 늘 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솔직했으니 아이가 이해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어깨에 부모의 짐을 얹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부부 갈등을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냐? 아들은 처음엔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중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늘 긴장하며 살게 되었고 가정은 평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속이 후련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부모 사이의 갈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문제를 쏟아낼 때 자녀는 나는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조숙한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어른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요, 햇빛을 조율해주는 그늘이어야 한다. 즉,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바람은 부모가 걸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무거운 고백은 사랑이 아니라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자 딸에게 늘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너희는 나 몰라라 한다. 딸은 엄마를 걱정하며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곧 자신의 운명처럼 덮쳐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날개를 꺾는 족쇄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끝없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아이가 바라는 것은 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라는 든든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물론 부모도 힘들고 외롭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위로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울타리를 버리면 아이는 바람에 쓰러진다. 부모가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면 아이들은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제 나이에 맞지 않는 무게를 견디느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짜 사랑은 힘든 문제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감추는 것입니다. 그 감춤 속에서 아이는 안전함을 배우고 안전함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비로소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 앞에서 무심코 가정의 무거운 문제를 털어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어떤 무게로 남았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아이의 뿌리가 되고 부모의 품격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솔직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숨겨야 하며, 때로는 삼켜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녀에게는 울타리가 되고 그 절제가 자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고백을 쏟아내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부모가 꾹 삼켜낼 때 아이의 뿌리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때때로 아이를 짐 지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비교가 아니라 존중, 간섭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부모가 감추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고 부모는 더욱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신다면 별빛 철학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와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별빛 철학이었습니다.